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화산지형 두 번째 시간에는 제주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 지역인데요. 한라산을 중심으로 섬 전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다채로운 화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가장 남쪽에 있는 여기 섬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elling me that you ain't fly unless you want a private jet. Telling me you ain't worth the down if you ain't made a million yet. 나는 이 공기를 맞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아름답죠. 다들 한 번쯤은 가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 한라산이요? 한라산입니다. 아, 진짜 멋있다. 1950m라고 합니다. 1950m.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제주도는 한 정부는 정상화산, 한 lok부는 순상화산인 복합화산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산의 경우에는 점성이 아주 큰 마그마가 분출했을 때 경사가 가파른 모양의 산이 되는 거죠. 혐오함질 용암이 분출했을 때는 순상 화산이 됩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복합 화산의 형태를 띠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백록담, 분화구에 물이 고인 화구호입니다. 여기 보이죠? 이렇게 정상부에 고인 것인데 원래 영상인데 지금 보이네요. 이렇게 넓은 화구호, 백록담이라고 부르죠. 사실 이 백록담에 고여있는 물들은 건조해서 물이 많이 마르게 되면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는 기생화산이라고 불리는 작은 화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치 경주에 가보면 왕들의 무덤이 크게 군데군데 있는 것처럼 볼록볼록 솟아있는 작은 산의 모양을 한 것이 있는데 물론 규모는 경주의 그런 이제 왕릉들보다는 당연히 큽니다. 이것들은 한라산이 전체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마그마들이 소규모로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작은 화산체입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기생화산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게 어디에 기생화산인가 싶지만 여기는 한라산이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올록볼록하게 엠보싱처럼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기생화산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보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올록볼록 솟아있는 작은 산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생화산입니다.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굉장히 특이하죠? 어, 그러면 이런 기생화산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하에서 남아있는 마그마가 이 한라산을 만들고 아직까지 남아있던 마그마들이 제주도에 군데군데 작은 균열을 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작은 화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지역을 지형도로 살펴보면 이렇게 이처럼 등고선 간격이 굉장히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기생화산입니다. 지금 A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제주도가 이렇게 큰 종상화산체가 있고 물론 이렇게 좀 더 쌓였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니 순상화산체 잘못 말했네요. 이렇게 순상화산체 현무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순상화산체 위에 나중에 요렇게 종상화산이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한라산의 꼭대기 부분이 됩니다. 사실 제주도는 전체가 한라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인데요. 굉장히 낮아 보여도 규모가 큰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아있던 마그마가 이렇게 군데군데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생화산호라고
혹은 측화산, 혹은 제주도 지역에서는 오름 써볼까요? 오름 혹은 악도 불린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기생화산이 있는데요. 약 한 400개 정도에 달하는 기생화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이런 기생화산이 절대로 빠질 수가 없겠죠. 그 43페이지에 탐구활동에 보면 있는 탐구활동의 가장 아래쪽에 제주도의 지형 읽기라는 거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지도가 바로 여기 오른쪽 지도입니다. 여기가 탐구활동에 나오는 지도이고 지금 여기 왼쪽 지도는 탐구활동에 나오지 않지만 제주도의 지형도라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A는 이런 제주도의 순상 화산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일 꼭대기는 이제 한라산이지만 한라산 산 정상부지만 이렇게 B처럼 중간중간에 울럭불럭 솟아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네, 기생화산이고요. 여기도 네, 기생화산입니다. 이런 건 이렇게 볼록볼록 나왔다고 표시할 수 있겠죠. 지금 왼쪽에서도 마찬가지로 A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이 산체, 순상화산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화산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B 같은 경우에는 기생화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의 탐구활동을 보면 A, B 중 순상화산체에 해당하는 기호는 무엇인가? 네, 무엇이죠? 방금 한 내용이죠. 네, 여러분 A입니다. A. 순상화산체는 A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봅시다. 2번. A에서 B 지역의 기반함은 투수가 양호하다. 자,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A, B 지역에는 현무암이 풍화된 흑발색의 토양이 나타난다. 자, 이것도 이따가 다시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지형도를 좀 더 살펴보면 실제로 지형도를 가지고 와서 본다면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측화산 혹은 기생화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으셨나요? 또 요렇게 지금 여기 보면 칡오름이라고 써 있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오름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있고요. 자,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저기 제주시, 지금 여기 북쪽이 제주시예요. 숫자 1986년이라고 쓰여 있는 것. 여기를 보면은 버틴 오름, 개월 오름, 뭐 바늘인가요? 마늘인가요? 꾀꼬리 오름, 너무 많아요. 검은 오름. 이 검은 오름은 굉장히 좀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중요한 오름이에요. 시험에는 딱히 검은 오름을 막 써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형이 나중에 이 오름에서 이 검은 오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용암이 흘러나와가지고 나중에 용암 동굴을 만들었거든요. 이따가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꼭 제주도 가면 한 번은 가봐야 할 상군부리. 선생님도 상군부리는 딱 한 번 가봤는데, 와, 멋져요, 굉장히. 여러분들도 꼭 가보세요. 제주도를 간다면.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오름들이 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제주도 전체가 등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한라산과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 그러니까 검은 오름에서 나온 용암이 흘러가다가 만든 동굴이에요. 용암 동굴도 요 뒤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성산 일출봉 이렇게 세 개의 구역을 합쳐가지고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라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자연유산 간혹 보면 이런 게 이제 뭐 독도 같은 거 문제 낼 때 독도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뭐 지정되었다 라던가 이렇게 헷갈리도록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지정된 지역은 자, 제주도의 니은은 뭘까요? 네, 니은은 바로
한라산. 자, 니은은 한라산입니다. 니은 한라산. 그 다음에 성산일출봉, 검은오름, 용암동굴개이다.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정상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순상화산체이다. 방패의 순자라고 했죠. 옆으로 쭉 퍼질 수 있는 뭐가 들어온 거죠, 여기는? 네, 바로 현무, 암질,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산일출봉은 어디죠? 지도에서 보면 성산일출봉 여기입니다. 이걸 확대시킨 거죠. 제주도에 분포하는 360여 개의 뭐뭐 중 하나래요. 경관이 아름답다. 자, 아까 선생님이 한 400여 개, 더 자세하게 말하면 360여 개 정도인데, 네, 뭐죠? 입니다. 이생화산. 다른 말로는 책화산, 다른 말로는 오름,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부른다고 했다, 그죠? 하나로서 경관이 아름답다. 검은오름 용암동굴개는 뱅디굴, 만장굴, 김영굴, 용천동굴, 딩터물동굴 이름이 웃기네요. 을 통칭하는 것으로 약 10에서 30만 년 전에 형성된 용암동굴이다. 용암동굴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만장굴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접 가면 좋겠지만 동영상 답사라고 생각하세요. 만장굴로 하늘에서 보니까 또 독특하죠. 굉장히 아름답죠. 자선이요. 선생님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 너무 그 당시에는 생각 없이 가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좀 제주도의 어떤 암석 지형이 물이 잘 빠지는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그 단면을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만장굴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 비 오는 날 만장굴에 가면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들어갑니다. 왜? 물이 계속 뚝뚝 떨어지니까. 저도 처음에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세계 자연유산에 들어오는데 우산을 쓰고 들어와 했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투구성 재질이 깊은 암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만장굴에 가보시면 제주도의 단면을 정면으로 보시는 겁니다. 꼭 비 오는 날 가보시고요. 그 만장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가 한 7.4km쯤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어떤 용암 못지않게 긴 용암 동굴로 종평이 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전 세계 용암 동굴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장굴처럼 웅장한 규모, 폭이 한 18m쯤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20m가 넘습니다. 이렇게 용암 동굴이 크다는 거는 과거에 용암이 엄청나게 일로 흘렀다는 겁니다. 예, 흘렀다는 거죠. 그리고 동굴 내부에 들어가시면 이 동굴 표면에 어떤 이렇게 흐름 자국들이 있죠. 네, 저거를 용암 유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용암이 흘렀을 때의 높이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흘렀던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흘렀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봤지만 사실 이 영상만 보고 이 용암 동굴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위에 용암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용암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더 나가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나아가는 동안에 용암들이 바깥에 찬 공기를 이렇게 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 공기하고 맞닿은 지금 이 밑에 작은 용암이었을 경우에는 이렇게지만 우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그렸네. 그러면 조금만 지울게요. 자, 나가고 있다. 그런데 바람이 이렇게 오니까 바람 때문에 이제 겉쪽이 식게 돼요. 네. 이렇게 있는데 바람 때문에 식는 부분이 어디냐면 겉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굽는다고 해야 하나요? 그럴 때 보면 겉은 막 팔만큼 딱딱하게 익었는데 속은 아직까지 밀가루 반죽이 상태가 있어요. 잘 못 만들어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흘러가다가 겉은 딱딱하게 남아요. 근데 속의 거는요 계속 흘러가죠. 흘러갑니다. 이 앞부분이 좀 줄어.
뚫어버리고 약간 딱딱해졌지만 뚫어버리고 흘러가면서 조금 더 작게 또 뻗어나가요. 또 여기는 이쪽은 걷기 쉽겠죠? 근데 얘는 또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용암 안에는 이렇게 요렇게 두고 자, 이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곳이 다 빈 곳인 거예요. 이렇게 비고 껍데기만 남는 거지. 이 안에 너무 그림이 엉망이지만 마우스로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번에 펜으로 그릴 수 있는 걸 하나 말했는데 올 줄 알았더니 택배 아저씨가 좀 늦어요. 그래서 아직은 없는데 다음에는 펜으로 한번 더 예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 끝부분에 껍데기 부분은 남고 이 하늘색 부분이 또 여기 요거 부분은 지금 이제 비어져서 용암 동굴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보자면 한번 적어볼까요? 노란색 용암 동굴 용암 동굴은 어, 용암이 흐를 때 공기와 접촉한 부분은 빨리 식- 식어 굳지만 안쪽 부분은 정말 느리네요. 자, 볼게요. 용암동굴 용암이 흐를 때 공기에 접촉한 부분은 빨리 식어 굳지만 안쪽 부분은 굿이 아니죠. 아, 또 틀렸네요. 굳지 않고 여러분은 한글을 잘할 테니까 굳지 않고 흘러가면서 빈 곳이 생겨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은 제주도의 전통 추락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토지 이용은 과연 어떨까요? 이거랑 제주도의 추락은 어디에 분포할까요? 이것이 지금 분포할 문제입니다. 제주도의 추락 분포를 지도로 보면요. 지금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추락의 분포인데 대부분이 보면 제주도에서는 산보다는 해안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밑에 나와 있는 지도는 제주시입니다. 제주시. 제주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포하고 있고, 네, 건물도 많이 있죠. 제주시는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서귀포는 남쪽이에요. 여기도 제주시입니다. 자, 그런데 제주도의 추락은 왜 해안가에 주로 입지하였을까요? 제주도에서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주로 밭농사나 과수농업을 하고 있는데 과수농업은 감귤이죠. 밭농사나 과수농업을 하고 있는데 논농사는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밭농사나 과수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도 그렇답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어,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연강수량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남부 지역일수록 비가 많이 옵니다. 제주도만 보기로 할게요. 자, 제주도를 보면 남쪽인 서귀포 지역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강수가 굉장히 파란색, 진한색을 띠는 걸로 봤을 때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제주도는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둘 데가 없네요. 많이 오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어, 자, 우리나라에서 비가 많이 오는 이 다우진 제주도의 하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하천으로 고고싱. 자, 한번 보세요. 하천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창피할 정도죠. 지금 여기서 보면 바닥이 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이럴 수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의 바닥에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제주도의 하천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늘 말라 있으니 이게 강인지도 잘 모르고 지는데요. 제주도의 전형적인 하천의 모습, 말라 있는 하천, 즉 건턴.
온천인데요. 이렇게 말라있다가 비가 올 때는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기도 하고 넘치기도 해요. 네, 아주 일시적이죠. 태풍 같은 게 올 때. 이거는 이제 비가 올 때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제주도에서는 지표수, 그러니까 지표 위를 흘러가는 물을 보기가 힘들까요? 그것은 이 제주도의 기반함과 관련이 있겠다, 그죠? 어, 우리가 이전에 배운 내용을 보면 석회암과 현무암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석회암은요, 어, 잘 갈라진다. 전리라고 하죠, 전리. 전리가 많이 생긴 암석입니다. 현무암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전리가 많이 생긴 암석이에요. 석회암은 그 전리를 따라서 물이 들어가면서 물에 녹기도 하고, 석회암이요. 현무암은 다공질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니까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도 그 물을 설명하시던 분이 지금 뭐 다공질의 현무암이 기반암이라 해서 이게 구멍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쪽으로 물이 빠질 것 같지만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도 이게 주요 이유는 아니에요. 이게 전리 때문이에요. 전리. 너도 전리가 너도 전리가 서로 전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도암석은 모두 전리가 잘 발달하기 때문에 도암석이 기반암인 지역은 지표수가 부족하여 논농사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무암의 기공은 현무암 속에 들어있던 뭐 가스나 뭐 이런 물들이 수증기로 빨리 빠져나오기 때문에 생긴 건데 이게 이제 기공 때문에 물이 잘 스며든다는 그런 개념은 실제 투수성과는 좀 상관이 없다. 어쨌든 전리가 많이 생긴다라는 게 현무암이 물이 잘 빠지는 기반암인 이유예요. 그러면 해안가에 추락이 주로 부파하는 이유는 해안가에서 물을 구하기 쉽기 때문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왠지 그럴 것 같죠? 봅시다. 제주도에 갔더니 이렇게 검은 모래에 여기에 무언가 알록달록 색깔을 칠해져 있는 건물이 보였어요. 자,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서 궁금해서 봤더니 여기는 제주 시민이 이용하는 상수원이래요. 우와, 해안가에 지금 수원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 뭐야? 물이 왜 이렇게 솟아나올까? 하면서 봤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용천입니다. 용천을 아직 못 배운 분도 있겠지만 용천이란 것은 지하수가 지표로 솟아나오는 것을 용천이라고 해요.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죠? 보글보글보글보글 이렇게 물이 올라오고 있네요. 용천. 그러면 이건 지금 바다가 가까이 있는 해안가에 용천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자, 제주도에 가면 이 서귀포에 천연 해수욕장인 논진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천연 해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연 감수욕장이에요. 잘 보면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다 앞에 용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천을 딱 막아가지고 수영장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수욕장. 왜 이렇게 이게 가능하지? 해안가 앞에 용천대가 있기 때문이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변에서는 절대 보지 못한 건데 지금 저기 바다가 보이십니까? 여기 밖에.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요. 용천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종의 뭐 빨래터라고 하면 좀 너무 더러운 물이 될 거고 뭐 세수를 하거나 씻거나 어쨌든 이 용수를 쓸 수 있는 곳이에요. 용천대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네, 제주도 안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안가의 용천대를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답니다. 또 볼게요. 아, 이것도 지금 뭐라고 쓰냐면 선생님이 여기에 제주도의 해수욕장에서는 이런 천연 노천 목욕탕? 조금 웃기긴 하죠. 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지금 이 시설도 내려가면 이 안쪽으로는 물이 있는 거예요. 해안가 바로 앞에 용천대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목욕탕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현무암, 용암이 여러 차례 분출을 하여 이루어진 화산이다. 현무암은 굉장히 전리가 잘 발달해요. 다공질암석이라고 부릅니다. 즉, 빗물은 땅속으로 잘 스며들게 되고 이에 따라 굉장히 지표수가 부족해진다. 이렇게 지표로 스며든 물들은요, 해안지대에서 용천을 만들어요. 물이 솟아나와요. 용천대라고 쭉 용천이 있는 지역도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제주도의 전통 추락은 대부분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해안지대를 따라 분포한다. 하나 또 제주도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상절리라는 겁니다. 볼게요. 전리가 잘 발달한 이 현무암은 냉각되는 과정에서 이게 수축하면서 육각형 모양으로 쭉쭉 갈라진 어떤 기둥 모양의 어떤 기둥 모양으로 전리를 이루면서 전리는 틈이죠. 근데 얘가 기둥 모양으로 갈라지는데 뒤에 영상에서 보면 잘 이해될 거예요. 지표수가 부족하고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보편적이고 원천이 나타나고 해야 때는 용선대가 있다. 여기서요, 여러분, 지금 폭포 하나를 볼 텐데요. 여기에 주상 전리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혹시 영상을 보면서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정방폭포입니다. 지금 소리 안 들리죠? 인플루스 떠나는데 자, 보면 정방폭포처럼 이렇게 폭포가 바다에 바로 들어가는 게 잘 없대요. 해안가에 현무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현무암이 식을 때 육각형 모양의 기둥주자예요. 기둥을 이루면서 이제 갈라지니까 해안가가 딱 바로 바다 옆에 해안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절벽처럼 굉장히 가파른 어떤 지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따라 나오는 해안가 쪽에서 절벽을 만드는 거예요. 네, 정방폭포가 지금 유명한 폭포 중에 한 개인데요. 이걸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지금 이것들이 다 뭐냐면 이 정방폭포를 이루고 있던 주산절리가 여기 원래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 해안까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들이 다 무너진 거죠. 우리는 이제 지형만 보면 되니까 여기서 잘 보이는 부분을 골라서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맞죠?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돌들이 주산절리가 붕괴되고 남은 곳이에요. 저 멀리도 이런 것도 지금 다 해안가의 주산절리들입니다. 오늘 했던 제주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정부는 종상화산을 이룬다. 산록부는 순상화산을 이룬다. 그래서 종상화산과 순상화산이 더해져서 우리는 복합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프린트에 42페이지를 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42페이지에 네, 중간에 제주도 있죠. 산정부는 소규모의 종상화산. 그 다음에 밑에 산록부는 일반적으로 현무암진 용암에 의한 순상화산이죠. 이거 두 개가 합해졌으니까 중간에 갈로에는 네, 복합화산이라고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화면 볼게요. 백록담. 백록담은 분화구에 물이 고인 화구이다. 수산은 네, 칼데라였죠. 칼데라에 물이 고인 칼데라호였어요. 규모가 다르죠, 규모가. 자, 그 다음에 제주도의 산록부에는 기생화산이 많이 있어요. 측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규모 용암 분출이나 화산 시설물에 의해서 작은 화산체를 형성한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그 프린트에 보면 순상화산이라는 글자 옆에 기생화산이 있죠. 갈로에는 뭐 오름과 악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노트에는 기생화산 옆에 오름, 악, 측화산을 적어놔도 괜찮습니다. 좋고요. 자, 밑에 이제 용암 동굴 나오는데요. 유명한 협대굴과 만당굴이 있는데
요것도 필기해 두세요. 용암이 흘러내릴 때 표층부와 하층부, 즉 그 용암 덩어리의 그 공기가 닿는 부분이 표층부죠. 그다음에 그 용암이 흘러가지만 바닷가 닿는 그 안쪽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의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서 표층부는 굳고 하층은 계속 흘러가니까 동굴처럼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성이 된다. 적어두고요. 전통 칠학의 분포는 대부분 이제 전통 칠학들은 해안에 분포합니다. 그런데 하수도 같은 거, 아니 산수도를 만들어서 담겨오면 물을 어디다 공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전통적인 건 자연을 많이 반영하니까 전통 칠학에는 해안에 분포한다. 전통 칠학은 해안에 분포했다. 그 말이 맞겠죠? 왜 그런데? 기반함 때문이야. 뭔데? 현무암이지. 현무암은 다공질이고 전력이 잘 발달해요. 그러면서 빗물은 땅속으로 들어가게 돼. 그렇구나. 그럼 지표수가 부족하겠네? 응. 이 지표수는 지하로 흘러가다가 바다를 만나는 그 해안지대에 가면 솟아올라. 그걸 우린 용천이라고 해. 그리고 이제 하나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지니까 그러한 곳을 용천대라고 한단다. 이러한 용천대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생활 용수를 구했지. 다음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건 주상절리였어요. 현무암이 이것도 적어두세요. 현무암이 급격히 식을 때 육각형 기둥 모양으로 발달하게 된 전리. 얘들은 수직 절벽을 만들거나 해안에 폭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것으로 아까 영상으로 봤던 덩방폭포. 자, 이것도 제주도 부분에 있죠. 주상절리, 용천대가 노트에 주상절리 쓰고 옆에 용천대 쓰는데 갈로 앞에 해안은 해안가에 용천대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안 지형을 배울 때 배웠던 육계도 나오네요. 육계도는 성산 일출봉이 이제 육계도예요. 육계도는 뭡니까? 땅이 있는데 섬이 있었어. 근데 여기가 뭐 사치가 발달하면서 모래 같은 걸 연결해줘. 그래서 이제 이 섬은 육계도라고 부르고 얘는 뭐 사주 혹은 사취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제주도에 가면 요게 성산 일출봉인 거예요. 성산 일출봉은 일종의 육계도다. 자, 제주도의 세계 자연유산 얘기해 볼까요? 했더니 세 개가 있다 그랬어. 한라산, 성산 일출봉, 검은 얼음, 용암 동굴계. 검은 얼음에서 나온 그 마그마로 만들어진 용암 동굴이란 뜻이에요. 검은 얼음, 용암 동굴계.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지리 노트에서 그 표에 보면 인간 생활, 그래서 제주도의 인간 생활은 어떠한데 지표수는 부족하다 라고 적어야겠죠. 지표수 부족으로 과수원이나 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 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리노트 43페이지에 가면 탐구활동 다시 한번 볼게요. 제주도는 연강 수량이 1500mm 이상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인데도 지표에는 물이 귀하여 논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제주도의 지표가 자, 적어 놓으세요. 가공질의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 비가 와도 고이지 못하고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자, 지하로 스며든 빗물은 해안에서 퇴적층에 흡수되고 또 저장된 다음에 용천수로 솟아나기도 해. 제주도의 마을들은 해안을 따라 발달하지. 그 이유는 바로 충분한 양의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퇴적층이 해안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야. 어쨌든 근데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퇴적층이 발달했던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가 포인트냐면 제주도의 전체적인 기반함이 현무암이기 때문이다. 가 포인트입니다. 자, 밑에 제주도의 지형 읽기 다시 보면 이번에 43페이지 밑에예요. AB 지역의 2번 AB 지역의 기반함은 투수가 양호하다? 맞죠? 투수, 물이 통하는 정도를 투수성, 투수 이렇게 부르죠. 고요. 자, AB 지역에는 현무암이 풍화돼 흑발색 표양이 나타난다. 우선 현무암이 기반함이니까 당연히 현무암 풍화도가 나타나요.
자, 근데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현무암 풍화토는 흑갈색인 모양이구나. 네, 맞습니다. 나중에 뭐 색깔도 어, 뭐 외워야 할 때가 있거든요. 현무암 풍화토는 흑갈색인데 석회암 지역의 풍화토는 뭐 붉은색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흑갈색 토양. 자, AB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이용을 적고 그 이유를 기반함의 특성과 관련하여 서술해라. 자, 과수원과 밭토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왜요? 왜냐면 기반함인 현무암이 투수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네. 지표수가 부족하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주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사실 이번에 제주도 하나만 하는 건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라 또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릴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요.